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수능 한국사 3등급을 위한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14번째 시간으로 이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이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전두환 정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 6월 민주항쟁이 1987년에 있었어요. 이제 전두환 정부의 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 뭐 삼천교육대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민들이 민주화 요구가 거셌어요. 이제 그 예전에 그 이승만 정부 시절에 직선제 개헌을 한번 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각 책임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이제 직선제가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이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 이제 이게 이제 민주화, 직선제 개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구가 점점 이제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뭐 이때 뭐 경찰의 발표가 더 그랬죠. 뭐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4.13 호원 조치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 호원이라는 건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헌법을 지키겠다는 게 대통령을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뽑겠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뭔 소리냐, 직선제 해 하고서 이제 반대 시위를 한 건데, 이런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제 이한열 학생이 이제 최루탄을 맞습니다. 이제 뒷머리에 최루탄을 맞아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요 이한열 학생이 이제 최루탄을 맞는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60 국민대회가 벌어지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 6월 29일에 이제 민주화 선언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당의 대표가 노태우였어요. 이 여당 대표 노태우가 직접 나와서 국민들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를 수용을 해요. 그리고 9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직선제로 5년 단임, 그러니까는 딱 대통령은 5년 한 번만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개헌을 하게 됐는데, 이때 개헌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도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죠. 자, 이후 정부에 대한 주요 업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남북한 관련된 정책은 제외하고 이제 다른 업적들만 좀 볼게요. 이제 노태우 정부는 특히나 북방외교, 이게 이제 소련 같은 공산권 국가랑 수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 이거에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금융실명제하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역시 둘 중에 하나가 뭐 본문에 나오고 하나가 선지에 나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둘 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김영삼 정부 때도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부터 금융실명제를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행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법 제정을 해가지고 금융실명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될 게 여기도 있지만 뒤에도 많습니다. 어,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이게 요게 이제 그 본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제 김대중의 뭐 회고록 이런 걸로다가 나는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하였고 이후에 뭐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게 그 전에는 정권 교체가 안 됐든가 아니면 평화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김대중 후보가 야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출마했다가 여당 후보를 이기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표현한 건데 이게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는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 체제가 왔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가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왔었고 그래서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이제 좀 이제 이때 국민들이 많이 살기 힘들었죠. 그 뭐 기업체에서 정리해고도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IMF 체제 때문에 이제 막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거랑 관련된 게 이제 금모으기 운동. 외환이 부족,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부족하다고 하니 이제 국민들이 금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외환하고 바꿔와라. 그래서 이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 IMF 체제를 상당히 빨리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호주제를 폐지해요. 이때 이제 그 지금 가족관계 증명서 끊는데 그 전에는 이제 호적 등본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폐지하게 되고 이제 호주제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거사 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이제 뭐 일본 일제 강점기랑 관련된 정리 사업도 있었고 뭐 현대사랑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인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일 관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하나가 꼭 등장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북한은 그 1948년에 김일성 독재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계속 혈통에 의한 계승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오랫동안 이제 정권을 잡았다가 김정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는 김정은이죠. 이렇게 이제 권력 세습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왕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혈통으로 권력 세습이 되는 이 나라가 지금 흔치는 않을 겁니다. 북한은 현재 이렇게 변화해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의 화해협력 정책을 볼 건데 요 중에 하나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요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고 선지에서는 이 앞선 요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적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이게 같이 엮여져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박정희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7.4 남북 공동성명을 체결하게 돼요. 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여기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 이제 김일성을 만나요. 평양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남북이 공동으로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통일을 위해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이제 발표하게 돼요. 이제 통일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이뤄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합니다. 이게 어떤 시험에서 이 합의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합의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합의서가 채택된 정부에서 한 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래 뒤에 나오는 합의서가 그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이 합의서라는 단어만 봐도 노태우 정부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대중 정부는 특히나 이 화해협력 정책 관련된 부분에 이제 업적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강산 관광 사업, 이게 경제적인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남북 관련된 정책으로 볼 수도 있죠. 금강산이 북한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 이제 이 김대중 정부 때는 해로, 그러니까 이제 바닷길로 갔었는데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육로 관광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 노무현 정부의 육로 관광 때 제가 그쪽 지역의 군대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강산 육로 뚫리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추진이 됐었고
특히나 중요한 건 이거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및 6.15 남북 공동선언. 요건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뭐 저기 뉴스의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서 막 웃으면서 악수하는 이 장면이 정말 많이 보도가 됐었죠. 저도 이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 저렇게 만나다니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요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관련된 부분도 있죠.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고 노무현 정부가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노무현 정부는 2차 남북 정상회담 했고 그다음에 또 14 남북 공동선언. 이것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일 만난 그건데 이제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좀 맨 처음 된 게 좀 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쪽이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노태우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그 남북한 화해협력 정책 이쪽이 좀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에서는 이제 요 키워드들을 전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요구, 직선제 요구, 이제 요게 이제 당시 시민들의 큰 과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박종철 공문치사 사건이라든지 4.13 호원 조치 반대 시위, 이제 그 과정에서 이한열 학생 피격된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민주항쟁이 벌어지니까 6.29 민주화 선언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그 6월 민주항쟁에 관한 글을 하나 본문에다 주고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서 뭐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6월 민주항쟁 중요하니까 이런 흐름하고 영향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각 정부의 그 뭐 화해협력 정책하고 이제 뭐 다른 업적까지 같이 기록해 놓은 건데 이제 박정희 정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화해협력 정책만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다.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의 경우에는 역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했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뤄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저 기본합의서에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남북 기본합의서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조항이 있다라는 요 비핵화라는 단어도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했고 이제 OECD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정부다. 그리고 IMF 체제를 극복했다. 이제 그 근무기 운동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 및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사실 제가 밑줄 긋고 안 긋고가 아니라 여기 나온 정부의 치적들은 전부 중요합니다.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뭐 이 대통령의 이름이 시험에 나오진 않고 이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분문, 하나가 선지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떤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6월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이 일어났던 일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어진 영향까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한 모든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어주신 수험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어설프기도 하고 이제 제가 처음 시도하는 강의라서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제 분명히 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한국사 3등급 맞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복습도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